자, 이제 화성암의 분류입니다. 화성암 분류 체계는 정말 여러분이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은 이름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듣는 사람들 구분해 보세요.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뭔지 모르겠죠? 그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이름이 비슷하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화성암을 분류하는데 이거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걸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화성암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헷갈려요. 자, 화성암 분류 체계입니다. 화성암을 분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음,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구분을 합니다. 산과 염기는 배웠죠? 그러니까 산성 물질이 많으면 산성암이고 산성 물질이 없으면 염기성 암이에요. 그러면은 이 화성암 안에서 산성 물질이 뭐가 들어있냐가 뭐냐면 SiO2입니다. SiO2가 뭐냐면 규산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산성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규산염 함량이 높으면 산성암, 규산염 함량이 낮으면 염기성암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겠죠.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52%보다 적게 들어있으면 SiO2가 52%보다 적으면 염기성암, 66%보다 많으면 산성암, 그 중간에 끼면 중성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SiO2 함량으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기준 좌표예요. 화성암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일단 SiO2로 분류를 한다. 됐죠? 그 다음 냉각 속도로 한 번 더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화성암을 만드는데 빨리 식을 수도 있고 천천히 식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그마가 식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냉각 속도가 빠르고 느린 거 뭘로 따지냐면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눕니다. 자, 보세요. 화산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는 녀석들은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럼 화산 분출이라는 거는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면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럼 물을 만났던 공기를 만났던 차가운 애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그마보다 무조건 차가운 애들이니까. 그럼 걔네들은 빨리 식을까요? 천천히 식을까요? 빨리 식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이 마그마가 굳으면서 암석 결정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매우 미세합니다. 그래서 세립질 암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은 입자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밑에 보니까 심성암 있죠. 심성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자가 깊을 심자입니다.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화산으로 분출된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식은 겁니다. 그럼 땅 속에 마그마 갇힌 상태에서 식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냉각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럼 냉각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암석이 식어가면서 마그마가 식어가면서 결정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거죠. 이럴 때는 입자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거를 조립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세립질과 조립질 암석에 뭐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일단 화산암으로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입니다. 그 중에 누가 중요하다? 현무암 중요합니다. 현무암은 SiO2 함량이 적은 염기성 암이면서 화산 분출에 의해 만들어져서 입자가 작은 게 현무암이에요. 밑에 봅시다.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누구겠어요? 그렇죠.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SiO2 함량이 높은 산성암이면서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조립질 암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선생님이 암기법을 알려주자면 선생님의 암기법은 현, 안, 유, 반, 섬, 화라고 외우세요. 앞 글자만 딴 겁니다. 현, 안, 유, 반, 섬, 화를 외워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무암은 알아요. 현무암은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제주도가 현무암이거든요. 제주도는 화산섬이에요. 끝났어요. 그죠? 화산, 현무 됐죠. 그죠?
그리고 SiO2가 규산염이라고 했는데 이 규산염의 특징이 뭐냐면 하얗습니다. 색깔이 밝은 색이에요. 근데 현무암은 이 밝은 색을 띠는 광물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까매요. 됐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화강암. 여러분 웬만한 집에서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학교 옆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건축 내외장재로 엄청 많이 쓰이는 암석이에요. 나중에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게 화강암이었어? 바로 나올 겁니다. 얘는 그러면 산성암이니까 SiO2 함량이 높다. 규산염, 밝은 색을 띠는 규산염이 많다. 그러니까 화강암 밝겠죠. 그리고 얘는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딱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현무암 아무리 쳐다봐도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현무암의 입자의 크기가 눈으로 보인다면은 눈이 정말 좋거나 그렇게 좋아도 안 될걸요. 근데 안 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화성의 분류 이겁니다. 자 요 녀석 현무암이죠. 입자의 크기 안 보이는 세립질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괜히 눈 나빠져요. 요게 화강암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본 돌이죠. 진짜 많이 봤을 겁니다. 정말 흔한 돌이에요. 보면 색깔이 어때요? 밝죠. 화산암 안에서도 현안류, 자 SiO2 함량이 높은 산성암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죠. 그리고 얘네들 셋 다 화산암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이렇게 빠르게 굳었어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더 작아요. 세립질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잘 안 보여요. 이거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밑에 심성암 있죠? 지하 깊은 곳에서 분출하지 않고 여기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어때요? 큽니다. 보니까 입자 크기 엄청 크죠? 조립전이 이렇게 입자 광물의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반려하면서 화강암으로 갈수록 역시 산성물질 규산이 많아지면 색깔이 좀 밝아지는 거 볼 수 있죠. 염기성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그죠? 요게 화성암의 분류입니다. 현안류 반섬화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그마가 분화되는 과정인데 이거는 선생님 말할게요. 심화입니다. 심화. 안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보엔의 반응 계열이라는 건데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마그마가 멘틀 물질부터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할게요. 그럼 그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면 마그마는 이제 감남암질입니다. 감남암질인데 이게 온도가 식어가면서 어떤 광물이 정출돼서 나오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처음에 높을 때는 감남석과 같은 광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남석을 많이 포함한 암석이 뭐냐면 현무암이나 반려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감남석과 같은 고철질 암석이 먼저 정출돼 나와서 굳어진 그런 암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마 안에 뭐 SiO2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떠다니거든요. 근데 SiO2가 먼저 정출돼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고철질,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애들이 먼저 정출돼 나와요. 얘가 먼저 식어서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정출돼 나온 애는 SiO2 함량이 적고 남아있는 마그마는 SiO2 함량이 점점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쭉쭉쭉 이게 나와서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봤더니 백운모, 석영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석영 크리스탈입니다. 수정이에요. 색깔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SiO2 함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무암질에서 안산암질에서 유문암질로 분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그마가 초기에 식어서 나오는 광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도 높죠. 색이 어두워요. 철질 암석이 많거든요. 밀도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철질은 금속이죠. 이 금속들이기 때문에 밀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SiO2 함량은 적습니다. 현무암이 초기에 정출된 것들이죠. 근데 마그마가 후기로 갑니다. 나중이 되면은 온도 낮고요. 온도 점점 식고 있겠죠. 식고 있고 색은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SiO2 함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밀도 작아집니다. 금속 광물의 함량이 적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화강암입니다. 요거는 심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에 이게 화성암 지형인데 한반도에 그러면 화성암 지형이 뭐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것들 보여주겠습니다. 어딜까요?
힌트를 주자면 원래 여러분들이 여기를 올해 갈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못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화성암 지형이에요. 2010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등록이 됐죠. 그래서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이제 전체 거의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과학의 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어쨌든 제주도가 화산 지형이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여기 어딘지 모르겠죠. 여기 어디냐면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산이에요. 화산섬입니다. 화산섬인데 종상화산이에요. 종의 모양으로 생긴 화산이라는 뜻인데 이게 뭔지는 좀 이따 보여줄게요. 또입니다.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 지금 보니까 제주도, 울릉도, 독도 섬 3개 나왔죠. 중요합니다. 독도는 이제 여기도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화산섬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에요. 해저의 침식으로 인해 동도가 쏟아 나왔다 했는데 이 독도가 바다 위에 이렇게 어떻게 떠 있냐면 해저 지형도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요게 울릉도입니다. 종 모양이죠. 이래서 종상화산이라는 거예요. 밑부분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독도는 밑에 보면 이렇게 해산이에요. 해산인데 원래 이렇게 해산이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여기가 다 물에 의해서 깎인 거예요. 파도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봉우리 이렇게 두 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동도와 서도만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만 남은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독도의 모습은 이 봉우리 두 개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다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이다. 이런 현무암과 관련된 화산과 관련된 지형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상절리라는 지형인데요. 주상절리는 말 그대로 주자가 기둥주자입니다. 상은 모양살자고요. 모양상자고요. 절리라는 거는 땅이 갈라졌다. 암석이 갈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이하면 어, 돌이 암석이 기둥 모양으로 갈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요 녀석입니다. 이게 제주도 지삿개라는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주상절리인데 이거 싹 다 주상절리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이북에 자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지형을 우리가 주상절리라 합니다. 다 기둥 모양이잖아요. 기둥 모양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상절리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육각형에서 오각형, 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띠기도 하고요. 이게 툭툭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 뜯어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돌기둥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경주 양남에 있는 주상절리입니다. 신기하죠? 되게 신기한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가 옆으로 누웠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의 돌기둥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가 스타팅 컨디션입니다. 뭐냐면 시작 지점이에요. 보면은 뜨겁고 팽창된 라바 용암이 있습니다. 스타트를 이렇게 할게요. 아주 얘는 지금 뜨겁고 팽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를 수축시킬 겁니다. 수축해요. 컨트랙션 하는 그러니까 수축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B라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전체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unlikely 어떻게 됩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잘 안 돼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수축할 때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조금씩 뭉칩니다. 그래서 localize라고 돼 있죠. 구역 나누어져서 수축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팽창돼 있다가 수축하거든요. 그 수축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갈라짐이 생기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비 온 다음에 지표면이 팽창했다가 굳으면서 쩍쩍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비슷합니다. 같은 원리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주상절리 좀만 더 볼게요. 철원 한탄강에 가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주상절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그림 자료를 봤다. 혹은 이런 지형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는데 지형을 보여줘 뭐 철원이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다라는 건 뭐냐면 아 여기 우리 한반도의 현무암 지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무암 지형 다음에 주상절리까지 나오면 더 좋겠죠. 자, 이번에 화강암 지형입니다. 화강암 지형은 아까는 주상절리였는데 이번엔 판상절리죠. 그러니까 판 뭐겠어요? 판 모양입니다. 판때기예요. 넓은 판 모양으로 돌이 갈라지는 겁니다. 볼게요. 요런 이제 불암산인데요. 보면은 아까 뭐 기둥 모양 안 보이죠? 기둥 모양 안 보이고 확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색깔이 달라졌죠. 앞에서 주황절리 다 까무잡잡했죠. 근데 어때요? 색깔이 밝아졌죠. 얘는 화강암 지형이니까요. 당연하죠. 얘네는 이제 화강암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그 산성암이기 때문에 S알탐이 많아서 밝은 색을 띈다는 거죠. 근데 갈라지는 모양 잘 보세요. 이거 북한산입니다. 갈라진 모양 잘 보세요. 이 갈라진 모양. 기둥 모양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따 보면 확실한 게 나와요. 금강산. 갈라진 모양 잘 보시고요. 이것 역시 한라산, 설악산 울산바입니다. 설악산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판상절리가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멋있게 사진 찍은 걸 선생님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자, 여기 보면은 암석이 갈라진 게 잘 보이죠? 지금 보면 암석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데 이 갈라진 모양이 기둥이 아니라 넓은 판때기로 되어 있죠. 여기도 판때기, 여기도 판, 여기도 판 이렇게 넓게 잘 갈라져 있죠. 보입니까? 요런 전리를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강암 지형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화강암 지형에서 보죠. 예, 어쨌든. 그럼 이런 판상전리라는 게 왜 만들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 만들어지냐면 이런 과정입니다. 땅 속에 화강암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땅 속입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얘는 심성암이니까. 땅 속에 원래 있어요.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지하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얘를 누르는 힘들이 있었겠죠. 근데 얘가 찌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힘으로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힘이 같기 때문에 이 두 힘이 같기 때문에 이 화강암체가 원래 크기를 유지하면서 수축하지도 않고 팽창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위에 있던 퇴적층들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들이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죠. 근데 화강암체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겠죠. 쩍쩍 갈라지겠죠. 급격하지 않지요. 어쨌든 이 융기에 의해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깎여서 얘가 솟아오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솟아오르는 요 상황에서 팽창에 의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 주상절리라는 녀석은 마그마가 식으면서 수축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얘는 융기에서 팽창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되나요? 그래서 주상절리랑 판상절리는 구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구분하는 방법을 알면 왠지 시험 문제 하나 맞출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난 드는데 왜 그러지? 자, 어쨌든 그래서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 주목해야 될 점, 뭐 제주도, 울릉도, 독도, 뭐다 나와 있는데 다보다 신생대 그리고 주상절리 포인트입니다. 자, 화강암, 심성암 지형입니다. 중생대, 신생대는 중생대고요. 판상절리 나와 있죠. 요 정도만 뭐 비교할 줄 알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네요.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마그마는 압력의 감소, 물의 작용, 온도의 상승 등 다양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해령에서는 압력의 감소, 멘트블지 상승한다 했었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비슷한 거 누구 있다? 열점도 있다. 자, 호상열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와 화강암질 마그마의 혼합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대표적인 지형이 뭐다? 호상열도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베니오프 때
위쪽에 있는 호상열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화성암은 규산염 함량과 입자 크기, 냉각 속도에 따라서 분류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우라 했죠? 현안유 반섬화라고 했었죠. 자, 현무암, 화산암 지역에서는 주상절리 나타나고요. 주상절리 어떻게 만들어진다? 냉각에 의한 수축. 화강암 지역에서는 판상절리가 나타난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팽창,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 했었죠. 자, 오늘 좀 힘든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요. 질문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환영할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